저분은 도둑놈 기도는 안 들어주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있던 게 도둑이야. 서로 이해한다고 우리는. 너 도둑이 왜 가난한 줄 아니? 비싼 거 훔쳐서 싸게 팔잖아. 도둑인데. 그게 쟨가? 도둑이 그럴 수도 있지.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 다이아는 마카오박이 차지를 했습니다. 마카오박이 만든 판에 노란한 도둑들. 이번에도 할 말이 엄청 많습니다. 바로 주민 시작할게요. 니네 거기서 뭐하냐? 도둑질.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블루레이에 포함된 감독과 배우, 스태프들의 코멘터리를 듣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둑들이 각자 흩어집니다. 阳光餐厅、阳光汽车赌场。 이곳은 사실 영등포의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我馬庫拍攞住笠鑽石啊，點算啊？ 이곳은 베네시안 마카오 리조트입니다. 이 양옆에 있는 분들은 모두 제작 스텝입니다. 아, 이거 참 뭘 입어도 잘 어울리는 전지현 배우. 臭婊子！ 역시 그냥 가지 못하는 잠파노는 예니코를 구합니다. 예니콜의 본명은 예보키였습니다. 보키라는 이름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든 이름이라고 하네요. 전지현 배우는 예지혜를 원했지만 감독은 이런 외모에 반전이면서 어울리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기적이던 예니콜에게도 진심이라는 게 있다는 듯이 잠깐 보이는 이 표정. 배우의 이런 표정을 찍을 때 감독은 짜릿함을 느낀다고 하네요. 결국 잠파노는 체포되었지만 예니콜만 무사하면 만족한다는 듯한 멋진 남자 잠파노. 괜찮아. 우리 얼굴 몰라.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그냥 가면 몰랐을 텐데 말로 쳐다보지 말라니까. 이건 뽀빠이 때문에 걸린 게 확실하네요. 정말 용 쓰는 뽀빠이. 이 컷을 수십 번 찍느라 감독이 미안할 정도로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편 주차장으로 도망친 중년 커플. 감독은 관계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을 싫어해서 무차별 난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소박한 총격전으로 연출했습니다. 또한 씹던 껌이 태어나서 처음 총소리를 들어본다는 느낌을 원했습니다. 김혜숙 배우는 실제로도 총소리를 처음 들어보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이건 진짜로 무서워하는 표정입니다. 이 키를 던져주는 여자분도 스텝입니다. 후진을 기가 막히게 하면서 총까지 쏘는 첸. 이 씬은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차를 따로 준비해서 여기에 핸들만 붙여놓고 사실은 옆에서 스텝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씬은 미리 3D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보고 촬영을 했습니다. 시마나이. 아니에요. 내가 꿈을 잘못 꿨어요. 감독은 지금까지 자동차 액션을 너무 많이 찍어봐서 이번엔 뻔한 자동차 액션보다는 카메라가 차 밖으로 나오지 않고 차 안에 두 인물에만 집중을 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이 씬에 슬픈 음악을 깔아봤는데 오히려 정서를 해치는 것 같아서 음악을 바꿨습니다. 잡혀가는 펩시를 바라보는 마카오박. 이곳은 사실 부산입니다. 한 곳에서 다 찍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분량을 나누어 마카오와 부산에서 찍었습니다. 마치 CG로 만든 것 같지만 이 컷은 실제로 촬영을 한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두 놈들. 이 컷은 의정부의 수조 세트에서 촬영했습니다. 거품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해 김혜수 배우를 차에 넣은 채로 그대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입을 벌리고 연기를 하기도 힘든데 날씨도 추운 날이어서 김혜수 배우의 고생이 심했다고 하네요. 꼭 할아버지를 보고 놀라서 기절한 것처럼 편집이 됐네요. 이 영화에서 가장 예뻐 보이는 김혜수 배우의 얼굴입니다. 최영환 촬영 감독은 김혜수 배우와 작품을 해본 적이 있어서 얼굴의 가장 좋은 각도를 잘 안다고 하네요. 감독은 꽃과 나무 컨셉 안에 펩시가 돋보이길 원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오히려 화를 내는 뽀빠이. 뽀빠이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처먹습니다. 캐릭터가 참... 갑시다 홍콩으로. 그 새끼 잡으러. 이 씬이 김윤석 배우가 홍콩에 와서 한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첫 촬영부터 분장을 이렇게 하고 역시나 감독의 요청으로 한 애드리브입니다. 이 컷은 NG가 나면 2시간 반 동안 분장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찍었습니다. 카메라 2대로 원신 원컷으로 촬영을 해서 편집했습니다. 얼굴에 분장이 남아있어서 오히려 더 리얼한 컷이 됐습니다. 뭐 졸라?
첫 촬영부터 상대역 없이 혼자 중국어 대사를 외워야 해서 이 촬영이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홍콩엔 실제로 이렇게 위통을 까고 뛰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이 보조 출연자 분들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분은 홍콩 팀 재정을 담당하는 현지 스텝입니다. 마카오박을 어떻게 수배하나? 롤스로이스. 렌트카 사무실 다 뒤져야지. 씹던 껌과 잔파노에 대한 분노와 슬픔으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예니콜입니다. 这台車跟你的外反配合。 사실 시나리오엔 예니콜과 앤드류가 부부를 연기하면서 키스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니콜의 감정선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삭제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마카오 박의 배우를 찾아냈습니다. 너 뭐하는 년이야? 영화 배우 데려다 사기나 치고 다니는 시시껄렁한 인생. 예니콜 본명 예복희 정과 앨범 간통죄로. 그건 간통이 아니라 사랑이고. 아, 나 되게 위즈거리 씨빠빠 같은 게야. 이 부분은 후반부 촬영이어서 이렇게 텀없이 연결되는 연기에 익숙해진 전지현 배우입니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이 강아지의 이름은 2009년 12월 감독의 전작인 전우치가 개봉할 당시 경쟁 작품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카메론.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인 부산 데파트입니다. 오달수 배우가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 타러 놀러갔던 기억이 있다고 하네요. 별거 아닌 도로 같지만 넓지도 좁지도 않은 3차선 일방도로 길이면서 이런 분위기의 도로를 찾느라고 전국을 다 뒤졌다고 합니다. 결국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찾았습니다. 이 도로를 다 통제하고 찍었는데 부산은 영화 촬영에 굉장히 협조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세웠어. 난 할게. 아, 이 바보. 현장에서 우연히 생각하게 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만든 설정입니다. 아니야, 내가 내려갈게. 이런 상황에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마카오박. 아직 관객이 마카오박의 속내를 모르기를 바라고 한 연출입니다. 금방이면 끝납니다. 애가 이렇게 울잖아요. 엘리베이터가 10년이에요. 애가 우는 게 엘리베이터랑 무슨 상관? 이 컷의 모든 대사는 전부 배우들의 애드리브입니다. 뭐 하셔? 집 구경해? 그런데 숨길 인간이 아니야. 이 벤츠는 실제 이정재 배우의 차입니다. 이 세트가 홍콩에서의 마카오박 숙소로 사용했던 세트를 재조립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나는 2시간 더 출발해요. 고마워. 이 배우는 또 연기를 하고 있네요. 마카오에서 그 여자는 왜 살려줬어요? 그러면서도 마카오박에 대한 오해를 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에 갔을 땐 깜깜했고 내가 필요 없더라고 둘한테는. 촬영 전에 실제로 이런 그림자가 지도록 테스트를 엄청 해보고 조명을 세팅했습니다. 김혜수 배우는 다이아의 시선을 고정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아직도 아쉽다고 하네요. 와이어 담당은 남자야. 그 여자를 몰래 사랑했던 남자. 내가 없으면 좀 도둑밖에 안 되는 새끼. 다이는 언제 팔아요? 곧. 어디 있어요 지금? 야, 이건 나 같아도 눈치 까겠다. 네가 잘랐어. 마카오박 와이어. 아, 무슨 소리십니까? 야, 이 개새끼야. 확실히 말해. 빨리 다이아나 찾으세요. 주접 떨지 말고 이 씨년아. 갑자기 겁나 무서워진 뽀빠이. 아니, 그렇다고 다이아를 그냥 놔두고 간다고? 이게 어디서 궁둥이다 긁다 손을 내밀어. 네가 봤냐? 내가 궁둥이 긁었는지 안 긁었는지. 처음으로 펩시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예니콜. 다이아는 찾았고. 못 찾겠던데. 펩시. 이 세 배우의 대사는 모두 감독이 받아쳐준 것입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타이밍을 잘 맞춰 원테이크로 찍은 후 합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카오박. 감독은 이 대사를 꼭 점프를 뛰면서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넌 새끼야 지금 지옥에 있는 거야. 어차피 천국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와이. 마카오파. 이 선글라스는 촬영이 끝나고 김윤석 배우가 소장했습니다. 타짜에서의 선글라스와 함께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이 중국인 같은 배우분들은 모두 한국인입니다. 접선했다. 카페 안에 여자도 체포해놔. 가자. 이곳은 서울의 성신여대 입구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닥쳐주세요. 나 졸라 집중 중이니까. 빛이 눈에 묻어있으면서 분위기와 대사가 너무 잘 살아서 감독이 이 씬을 찍을 때 짜릿할 정도로 좋았다고 하네요. 잠깐만요. 쟤들 전부 다 기관총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은 타짜와 전우치에 등장하는 장준영 배우입니다. 정마담 코 풀어주는 애야. 조심해.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싸움의 기술에서 인상 깊게 맡기도 하셨습니다. 똥 싼다. 배는 타야지. 탈 수 있으면.
드디어 말로만 듣던 웨이홍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찾아도 못 찾겠더니 이렇게 어이없이 발견이 되는 다이아몬드. 역시 해피엔딩 이즈 마인. 감격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이 모든 연기가 다 애드리브입니다. 시나리오에는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춘다 한 줄이었는데 전지현 배우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고민을 하자 감독이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다고 하네요. 매 테이크마다 표정과 액션이 모두 다 달라서 오케이 컷과 NG 컷이 불분명했다고 합니다. 뭐 전지현인데 다 오케이 아니었을까요? 爱佢方面。我选择 감독은 웨이홍의 부하들이 감정도 생각도 없이 그냥 존재할 뿐이라는 설정을 하고 연기 주문을 했습니다. 行了，先谈生意。鉴定去另外一间房。 자, 기동대退。 이 컷은 나중에 마카오박이 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는 설정 때문에 닫아놔야 해서 이후에 추가 촬영한 컷입니다. 다이아는 내가 가지고 있지. 뽀빠이는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다이아에 대한 열정이 아주 남다릅니다. 你应该记得这一房间，魏红。 아, 진짜 웨이홍은 따로 있었네요. 감독은 웨이홍이 키가 작고 아무도 눈치 못 챌 만한 사람이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리스마가 있는 눈빛과 익숙하지 않은 음색을 가진 사람을 찾고 찾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겨우 캐스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웨이홍은 연극계의 대부이신 기국서 선생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기주봉 배우의 친형님이신 기국서 선생님은 극단 76단의 대표이자 뛰어난 연출가이십니다. 김윤석 배우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봐주셨다고 하네요. 마지막 플래시백에선 웨이홍과 마카오박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让记性好，桃花不久。没关系，反正你会在这里被抓。 이런 총격전 중에도 여유롭게 담배를 피며 지 갈 길 가는 웨이홍. 뭐야 이거? 전쟁 났어? 자, 올라가자. 김윤석 배우는 이 액션씬을 위해 거의 3주 이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배우들이 놀러 오거나 하면 그렇게 반가워했다고 하네요. 유니콜, 아주 똥줄이 타는 뽀빠이. 다이아를 환기구 틈새로 던지면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주면 안 될까? 내가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둘이 믿어야 돼. 이게 뭔 소리야. 전혀 믿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와이어를 타고 멋지게 넘어가는 마카오박. 이곳은 서울이고 넘어가서 도착한 곳은 인천입니다. 무술 감독이 반달루프 공연을 보고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디자인을 한 액션입니다. 이 액션은 미술팀과 CG팀, 특효팀이 회의를 하면서 실제로 사람이 힘들게 뛸 수 있을 만한 높이와 거리를 다 계산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외벽을 세팅했습니다. 무술 감독이 이 액션을 다 실제로 해보고 3D로 콘티를 그렸다고 하네요.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고전 게임이 생각이 나네요. 물론 나는 잘 모르는 게임이지만 쉴 틈 없이 달려오다가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 감독은 이 순간을 찍기 위해 이전의 액션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 컷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액션 중간에 보이는 배우의 표정과 눈빛. 감독은 정말 중요한 것은 액션보다는 연기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이 컷은 완벽한 마카오박보다는 좀 더 사실적이고 인간적인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시퀀스입니다. 또 한 번 멈추는 순간. 아무리 그래도 어딘가 한 군데쯤은 다쳐야 할 것 같아서 한 번 절뚝이는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이면 던져야지. 내 인생을 던진다. 밑에서 기다려. 엘리베이터는 실제로 이렇게 힘껏 부딪히면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뽀빠이가 다이아를 차지하려는 순간 마카오박과 만나게 되고 왜 줄을 잘랐어? 도둑이 그럴 수도 있지. 이 대사는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고 현장에서 만든 대사인데 이정재 배우 본인도 이 대사를 처음 듣고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냐 싶었다고 합니다. 기호야, 박기호, 병원부터 가라. 애증의 관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마카오박. 너 이 새끼 좆됐다. 평생 쫓기겠지. 족같겠지. 외롭고. 이 대사도 원래 콘티와는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콘티에는 뽀빠이가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걸로 되어 있었네요. 총을 맞아 겁나 아프긴 하지만 드디어 다이아를 차지한 뽀빠이의 표정. 이 씬은 8테이크 정도를 찍었는데 이렇게 웃는 건 이 한 테이크밖에 없어서 포커스가 살짝 안 맞긴 하지만 과감히 이 컷을 사용했습니다. 줄리는 마카오박을 추적하고 원래 시나리오엔 줄리와 마카오박의 자동차 추격신이 있었는데 이번 액션에서는 되도록 자동차 액션을 안 쓰고 싶어서 삭제하고 안 찍었다고 하네요. 앤드류 뽀빠이 보여? 뭐? 뽀빠이 잡아. 아, 이거 지금 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또 다른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오달수 배우는 하도 많이 뛰어서 나중에 보니 얼굴이 사색이 다 됐었다고 하네요. 이 씬은 놀랍게도 원씬 원컷으로 찍었습니다. 이때 뽀빠이가 프레임 아웃된 후에 스턴트 배우와 잽싸게 역할을 바꿔서 다시 들어온 뽀빠이의 뒷모습은 스턴트 배우입니다. 그리고 차에 부딪히고 난 후에 앤드류의 뒷모습이 화면을 지나가면서 따로 찍어둔 이정재 배우 컷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빨리 나가. 가조심. 스톱. 나이가 왜 이렇게 약해? 애니콜. 예복해.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 컷도 대역이 아닌 실제 전지현 배우가 한 액션입니다. 나한테도 하나 보내, 뽀빠이 모르게. 니네 거기서 뭐 하냐? 도둑질. 와, 역시 전지현. 문 닫았네. 무슨 일이에요?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가증스럽지만 미워할 수 없는 예니콜입니다. 경찰복은 또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에서도 그렇고 유니폼이 정말 잘 어울리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이걸 잠파너가 봤어야 됐는데. 실동 거위 왜 나 얼마나 칭찬할까? 이기적이고 가증스럽게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으나 잠깐 진심이 묻어나는 감성적인 면을 보여주는 예니콜. 아니. 해피엔딩은 나의 것이라고. 금방 본래의 캐릭터로 돌아갑니다. 단연간 엘라스틴 모델이었던 자세가 나오는 전지현 배우입니다. 엘라스틴 했어요. 이곳은 부산의 연안여객 터미널입니다. 이 엘리베이터 때문에 이곳을 헌팅했다고 하네요. 마카오 박을 추적하던 줄리도 도착을 했습니다. We are friend. 캡tain tips. Always partners. 이때 펩시를 도와주는 마카오 박. 왜용? 홍콩의 무서운 장물아비는 홍콩 경찰이 잡았습니다. 어쩌다 왜 홍? 그리고 사라지는 펩시와 마카오 박. 이 여권의 사진들은 몇 장 준비를 하지 못해서 감독은 NG가 날 때마다 조마조마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시나리오를 쓸 때 마카오 박이 대체 금괴를 어디다 숨겼고 펩시가 어떻게 발견해야 하는지를 설정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2달이 걸렸다고 하네요. 요즘엔 키로 뒤 트렁크를 여는 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깜짝이야. 다이아가그 튀네는 어디로 간 거야? 홍콩에서 다이아 판다는 소문이 쫙 났던데 그 비싼 걸 누가 사냐? 홍콩 가시게? 아이고, 홍콩이라면 이제 치가 떨린다. 하지만 역시 바로 홍콩으로 고고싱. 남자친구 만나러 가세요? 아니요, 후배. 여자.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돼요. 이곳은 홍콩의 하버그랜드 구령 호텔입니다. 원래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로 설정을 했었는데 촬영 협조를 받지 못해서 이곳을 헌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X이 어떻게 여기까지. 독한. 이곳은 수영장이 투명해서 수중 촬영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좋았다고 하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글라스를 쓰고 수영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곳을 오전 7시에서 오후 1시까지만 빌릴 수 있었는데 이 컷은 테이크를 4번이나 갔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지고 말리고를 반복했다고 하네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 하나 더 훔칠 게 있어서. 마카오 박은 또 분장을 하고 도둑질을 하러 가는 컷으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아니 후배분이 아직도 물속에 있네요? 빠져 죽어야 돼요, 쟤는. 아 금방 누가 체크아웃하고 짐 가지러 갔다는데? 자, 1000만 관객 중 센터장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도둑들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이 서로를 북돋아주고 어울리며 본인들도 각자 빛나는 정말 대단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하면서 배우들의 눈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이 배우들을 진심 사랑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 영화를 캐릭터별로 집중해서 여러 번 다시 보면 숨겨진 연기 디테일을 보는 쏠쏠한 재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벤져스처럼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각 캐릭터가 따로 주인공인 영화가 시리즈로 나온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